가면치 12일에 코로나 확진자, 그러니까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에 확진자가 13명 발생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떴고, 점점 수도권이랑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과 수도권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있어요. 매일 40명, 50명씩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런 지금 양상이 노인 요양시설이에요.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 급증하고 10명 중에 4명이나 그래요. 이게 왜 위험하냐? 사망률이 없다. 80세 이상은 26%가 사망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걸렸는데, 내가 80살이에요. 내가 걸렸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돌아가실 확률, 사망할 확률이 26%다.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마찬가지로 70대도 10%. 자, 이제 그래서 병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점증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경기도권에는 환자들이 거의 다 차 들어가고 있고, 중환자 병상이 모자라서 이제 민간 병원들에게 오픈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일반적인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국립병원에서 맡고 있거든요. 국립이나 도립병원, 그러니까 공공병원에서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간병원까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서 이제 응급의료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중국으로 가볼게요.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 환자 발생했다. 자, 계속 57일째 환자가 없다가 한 명이 발생했다.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참 희한하죠. 거의 청정구역이라고 선언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환자가 발생했다. 이분은 증상도 있었고요. 확진도 했고, 주변에 이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우한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제 우한이 코로나 거의 종식됐다고 막 선언했거든요. 전 시민, 우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천만 도시에 전원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300명이나 나왔어요. 근데 이거 환자로 카운트 됐냐? 안 됐다. 무증상이라서. 무증상이니까 괜찮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 근데 정말 괜찮냐? 여기서는 안심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바이러스 양이 적어서 배양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배양도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저면역을 갖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는 칫솔, 머그잔, 마스크에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안심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가족 1774명에 대해서도 조사했더니 음성이었다. 자,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좀 본 것 같아요. 자, 이게 찐한 게 우리가 인구별로 만나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더니 이렇게 서로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간 거죠. 이 상태로 다시 학교가 열리고 직장으로 다 복귀를 했다. 그런데 이 논문 하나 있었죠. 예전에 소개시켜준 거. 아까 300명의 무증상 환자. 이게 앞으로 어떤 불씨가 될 거냐라고 보여준 건데, 이거 노란색을 한번 보면은요, 다시 8월, 9월, 10월 달에 다시 늘 거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좋은 시나리오, 애들한테 별로 감염력이 낮다면은 증가는 하지만은 아주 완만하게 증가. 보면은 한 300케이스 정도 된다. 어쨌든 겨울철에는 다시 조금 늘 건데 한 300-400케이스 정도 늘 것 같고,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55에서 60세는 하루에 5,000명씩 생긴다. 최대 피크가.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요 불씨가 어떻게 올 9월 정도에 나타날지. 만약에 요게 문제 있다면요, 9월 정도에 8월 말부터 우한에서 환자가 는다. 우한에서 만약에 환자가 조금씩 10명 발생했다, 이런 신호가 발생하면은 요거는 요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며칠 지켜보고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 추세로 올라가면은 이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탈리아도 경제를 재개했죠. 이탈리아 경제 재개하고도 5월 17일에 경제 재개한다고 속도를 낸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환자가 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본 거죠. 근데 하지만 요 불씨가 나중에 9월 이맘때쯤에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자, 이탈리아도 거의 나라 망할 것처럼 그러더니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나라가 돌아가네요. 이제 전국민 이동 제한도 해제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광도 허용한다. 싱가포르 볼게요. 싱가포르 3월 27일 요맘때쯤에 계약을 했다. 완전 피봤죠. 4월 20일에 완전 엄청 폭증했다가 다시 약간 스무스해지면서 떨어졌다.
5월 17일에 계약을 했어요. 우리랑 비슷하죠. 소규모 등교예요. 소규모 등교. 그러니까 뭐 일주일 가고 일주일 안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정상 등교가 아니고 조금 나눠서 등교한다 막 이런 소규모 등교를 개시했더니 자, 별로 전체 환자가 많이 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막 팍 줄지는 않았어요. 국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나라 흐름이랑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제일 문제가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자,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선진국인데 굉장한 세계 1위 국가인데 다시 또 이렇게 또 환자가 느네요. 2,500명 캘리포니아 최고였더니 경제 봉쇄를 풀었더니 3,600명으로 최고치 갱신했다. 자, 세계 최고의 국가 캘리포니아만 해도 아마 한국 몇 배는 될 거야. 캘리포니아만 해도 경제력이나 이런 게. 이거 다 예견된 거였죠. 이거 락다운 풀었을 때 이 파란색이 락다운인데 락다운을 풀면 다시 환자가 늘 거다. 그래서 다시 락다운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될 거다. 왜? 요선이 뭐냐면은 요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것 같을 때 다시 문을 닫겠죠. 아마 다시 한번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상황에까지 몰린다면은 미국은 락다운 다시 할 거예요. 왜? 뭐 길에서 길바닥에 죽게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경증 환자들이야 뭐 집에서 약 드시고 나오지 말고 쉬라고 하면 되지만은 중등증이나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중등증이나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해야 돼요. 응급 상황에도 빨리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늘면은 다시 미국 락다운으로 간다. 지금 조짐이 좀 보이죠. 뭐 조지 플로이드인가? 뭐죠? 그 흑인 사건? 그것 때문에 환자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어요. 어쨌든 미국도 봉쇄를 풀고 컨택이 많아지면서 다시 환자가 증가 추세로 접어든다. 특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캘리포니아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다. 자, 미국이 얼마나 의료 시스템 붕괴,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외국 의사한테 영주권 준다고 알아. 우리 코로나 환자 좀 봐줘. 막 이런 식으로까지 했어요. 그만큼 의료 시스템이 붕괴를 우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조짐이 좀 보인다. 뭐 의료 시스템 붕괴될 상황이면 분명히 락다운 다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문우신 장관이 재무장관이 뭐 다시 락다운 없다고 뭐 못 박아서 얘기했다는데 이런 상황까지 가면 어떡해. 어찌됐건 미국도 2차 피크에 대한 들이 많았어요. 연구들이. 결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6월 말 지금쯤이죠. 6월 말 요 색깔 볼게요. 요 색깔 6월 말 7월 막 이맘때쯤에 다시 한번 올 것이다. 다시 한번 2차 피크가 올 거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미국은 좀 조짐이 보이네요. 자, 오히려 유럽이나 다른 저기 싱가포르 초기에 그랬던 국가들은 좀 안정세로 들어가는데 이제 다시 2차 피크의 조짐이 보이는 국가들이 몇 군데가 보이죠. 제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 그리고 약간 꿈틀거리는 중국. 뭐 환자 한 명 발생했다고 꿈틀거리지 않겠지만은 요 7, 8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요때 얼마나 꿈틀거리냐. 자, 미국은 뭐 여기 요 색깔 보면은요, 요 연두 색깔 보면은 다시 피크가 올 걸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요때 어떻게 대응하냐. 얘네들 하는 거 봐서는 종식되기 어렵지 않나도 싶어요. 어쨌든 우리는 코로나하고 같이 올 겨울을 날 운명인 것 같습니다. 요양원 환자가 늘고 있어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손이 많이 타요. 왜? 자기가 거동 못하니까 밥도 떠드려야 되고 변도 치워드려야 되고 그렇게 케어하다가 2차 감염 우려가 높아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냥 일반 환자 유증상 환자 20명보다 이 환자 한 명이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치료 난이도는 훨씬 높아졌어요. 사망률도 급증할 겁니다. 최근 앞으로 나올 사망률이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해 나갈 거예요. 중환자 병상이 또 부족해지죠. 괜히 이런 분들이 이제 넘어가니까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중환자로 실로 옮겨서 최대한 치료해서 살려드려야 되잖아요.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 그 다음에 겨울철. 어느 시나리오 받은 2차 피크는 무조건 온다는 시나리오고, 이 겨울철에 부족해진 호흡기 환자들 진료에 대한 의료 시스템 마비될 것 같아. 이거 호흡기 환자 만약에 있는데 일반 폐렴이에요. 지난 겨울에 뭐가 많이 들어왔냐면은 마이코플라즈마 많이 들어왔거든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인데 젊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엄마랑 애랑 같이 걸려가지고 이 환자들 치료해야 되는데 막 삥삥 돌 수 있어요. 여기서 안 받아주고 막 코로나 있는 진료 뭐 받고 오라고 뭐 가고, 왜냐면은 뭐 전염성이 워낙 높은 코로나를 감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참 이게 더 무섭죠. 이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난 겨울에.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마찬가지로, 물론 인플루엔자 키트가 있어가지고 빨리 진단이 가능하지만은 여튼 올 겨울이 좀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